네, 신년기획 뉴스룸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오늘은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주 여성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자스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이제 이런 일을 또 맡게 되셨네요.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주로 이주민하고 정의당을 연결을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민 관련된 그런 정책, 다문화 관련된 그런 정책이 좀 약간 미비한 그런 부분들은 재오고 있는 그런 하나씩의 그런 작업을 밑바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9대 국회 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고요. 근데 그러시다가 문득 한 4년 정도 정치계를 떠나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계로 복귀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국회 임기 끝나고 나서 한 3년간 아마 조용히 아이들도 좀 약간 시간에 4년 동안 거의 시간을 못 보냈고 아들 같은 경우도 군대도 가야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약간 조용히 살고 있다가 물론 계속해서 이주민 관련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학교, 굶드림 학교를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리고 한국문화다양성기구라는 그런 단체를 다문화 2세를 위한 그런 작업도 해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다문화에 언급이 되는 그런 빈도가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문화 정책, 다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공론화를 해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참에 심상정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같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함께 했었는데 하필이면 늘 앞에 앉아 계세요. 지금 반대편에 앞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늘 저를 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늘 손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데려갔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때 다시 만났을 때 혹시 다시 제기를 해서 우리랑 함께 손을 잡고 시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당원들이 좀 약간 현명하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제는 이제 언제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자는 그런 얘기에서 거기에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돌아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좀 만족하세요? 일단 여의도라고 들어온 게 보다 아마 지금 당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주민하고 항상 다리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요즘에 그게 피부로 와닿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지 저희가 통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총 인구 대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5만 명 이상. 국내 총 인구의 4%가 넘습니다. 2009년 100만 명을 넘긴 뒤 9년 만에 2배로 늘어 전라북도 전체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다양한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 이주민 2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꽤나 무심했나 봐요. 200만 명이나 되군요, 지금. 아마 아까 숫자로 나타나는 거는 외국인의 숫자이고요. 아마 우리가 통계를 잡기 시작했을 때 저 같은 사람 90 몇 년도에 국적을 바꿨던 사람들은 아마 외국인이라고 치지 않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안 잡힌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민자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큰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족 원수로 따졌을 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도 100만 명 지금 이거 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5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접 느끼기에 다문화라는 것이 어떤 시선이
그때와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책도 굉장히 많고 지원 체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뭐 인식이 되게 좋아졌을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상으로는 이주민들을 만나보시면 물어보시면 아직까지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왔을 때만이라도 정말 찾아가서 무료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인식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리고 어쩌다 보면 좀 약간 또 나빠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뭐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누구랑 함께 오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왜 오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주민도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세가 이제는 우리가 커가는 2세가 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래도 화두가 요즘에 국제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이민 국가들도 지금 현재에서는 좀 약간 이민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주민들의 삶이나 고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 당에서 시민선거인단을 이렇게 좀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 함께 했던 이주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물어봤더니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다 가지고 땄는데 막상 한식 조리사를 되려고 연락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외국인이라서 한식 조리사가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를 부딪혀서 그냥 공장을 계속해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죠. 평생 제가 공장에 다니고 여기서 이런 일자리밖에 못 얻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준비가 돼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회적으로 군대에 들어가고 사회 진출하고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아니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회를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 2세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이곳은 전국 유일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동투아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박조위라고 합니다. 다솜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데요. 11개 나라 출신 129명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다솜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고요. 그리고 공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또한 3년간 그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학생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이곳에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솜고등학교의 자랑은 컴퓨터, 기계 설비, 전기 등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기술 과목입니다. 현재 저희가 11개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와 있는데 그만큼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다재다능한 기술을 익혀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언어를 장점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화요일은 이 인재들이 사회로 첫 발을 딛는 다솜고등학교에 6번째 졸업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졸업생 41명 전원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며 8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멋지네요. 전기기능사를 땄었는데 이제 전기기능사 땄을 때 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열심히 이제 꾹 참고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3급 땄습니다. 하고 선만 기능사 하고 미닝 기능사.
제가 됐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저 한국 문화하고 한국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품을 벗어나 사회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졸업생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넥타이를 매주며 응원을 전하는데요.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너 위주로 생각해. 곁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들은 이런 선생님들과 학교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입학할 때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여기를 본인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 왔는데요. 지내다 보니까 막 여러 친구들이 더 잘 사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학교 자체에 기술 있다는 게 아주 다른 문화 가정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해도 취업이 제일 문제인데 여기서 기술직을 가르쳐갖고 취업을 나가게 해준다는 건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성고등학교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는 다솜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차별 없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이렇게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견이 좀 괜찮아진 사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벌써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첫발 내딛는 모습을 보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조금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솜 같은 경우 폴리테크닉 다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졸업식부터 함께 해 왔었어요. 네. 몇 년간 같이 했었는데 처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언어적인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미래를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중도 입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라에서 살다가 네. 이제 따라왔군요. 따라와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문화적인 면, 언어적인 면,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이 겪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아마 아까 인터뷰하는 거를 보니까 아직까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차별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마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힘든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3세들도 나올 텐데 2세, 네. 3세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 나오는 것처럼 취직을 아버님이 그때 이게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들이 네. 어떻게 사회에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학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기술을 배우고 바로 취업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 아이들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특히 이제 군대에 나갔으면 군대 관련돼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언어적인 면이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3세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주 여성들 만나는데 예. 벌써 이주 여성이신데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언니 언제 이렇게 할머니를 세월이 참 빠르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맞네요. 저희가 아들이 이제 뭐 군대 1세, 갔으니까 2세 뭐, 그렇죠. 예, 빠르면 이제는 가능하시겠네요. 3세. 이제 곧 할머니 되시겠습니다. 조만간 할머니가 될 것 같네. 갑자기 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뭐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뭐 그렇죠. 전 세계 누구나 공통이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주 여성들과 이주 2세, 3세들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 또 이주 노동자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많은 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고충은 뭐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용허가제를 이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예. 데려오는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은 아마 노동시장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노동허가제로 하자. 노동허가제, 이렇게 네. 게다가 우리가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10개월 만약에 성실 근로자를 네. 하게 되면은 한 9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이렇게 네. 머물 수 있는데
가족을 동반을 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가족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물론 뭐 아까 아이들랑 말씀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자별적인 그런 대우도 받을 수 네.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의 사망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6배나 달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위험 일을 많이 지역에서 하는군요. 많이. 그렇습니다. 네. 위험한 그런 직업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은 그런 거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직업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문제가 많습니다. 네, 다문화 인식이 25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 뭐부터 개선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인식 개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 개선 작업이라는 그런 법안은 우리가 이미 제가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네. 2019대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이 좋은지 어떻게 인식 개선을 할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식 개선 관련된 그런 작업하고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면 예. 꼭 다문화 구성원들만 이렇게 한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 우리 다문화 사회는 5천만 명의 국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새 출발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짧게요.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민사회기본법에 가장 아쉬운 그런 법안들 중에 하나가 이민사회기본법하고 우리의 사회에 이민 관련된 정책을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가장 많이 아쉬워했던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이 네. 가장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